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라 함은 나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일정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서 어느 금액 범위에 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더하기 소득 환산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은 빼주고요. 또 근로소득 공제하는 부분도 빼줍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 비용도 빼줍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주니까 실제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소득평가액은 20만 원, 3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득 환산액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도 빼주고요. 부채도 빼주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이런 종류가 있고요. 기본 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서울의 경우에 기본 재산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의 경우에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 공제는 주거용 재산에서 먼저 빼고 그 다음 일반 재산,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이 있습니다.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에 재산 범위 특례액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 재산액의 범위를 좀 넓혀주겠다는 것이죠. 서울의 경우에 1억 4,300만 원, 경기도 1억 2,5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9,1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무한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계산하고 그 이상은 일반 재산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1억 7,200만 원인데요.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이 2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재산을 2억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1억 7,200만 원까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를 넘어선 2,8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광역, 세종, 창원은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계산합니다.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고요.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승용차는 월 100%고요. 승용차가 월 100%이기 때문에 100%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은 공제를 일괄적으로 해주고요. 자동차가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탈락이지만 배기량과 가액, 생계형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들을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월 1.04%가 뭘 뜻하는지 말씀드리면 주거용 재산이 1.04%다. 그래서 기본 재산을 빼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없고 주거용 재산만 있는데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 그 1,000에 1.04%를 곱합니다. 그러면 10만 4천 원이 됩니다. 그 금액이 소득 환산액이 되는 거죠. 만약 일반 재산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에 월 4.17%를 곱하면 417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1,000만 원의 일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1만 7천 원이 되고요. 1,000만 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62만 6천 원입니다. 금융재산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주거급여가 사실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을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득 인정액의 전체적인 내용,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이 있고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 소득 평가액이 뭔지, 소득 환산액은 재산별로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소득 평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내가 본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득 평가액은 구체적으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 지출 비용을 빼고요.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기타 지출 비용을 뺍니다.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되겠죠. 가구 특성 지출 비용이 뭔지,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기타 지출 비용은 뭔지 이걸 알면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환산액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이 있고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30%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 벌었다 하더라도 30%를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5세에서 64세에 수급자들의 근로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득을 100% 다 인정해버리면 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30%를 기본 공제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설명드린 대로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30%인 30만원을 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적용되는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고요. 수급자 유형별로 얼마나 소득 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 더 해준다는 것입니다.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의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서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면 12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20만원을 공제하니까 100만원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50%를 추가 공제하니까 5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24세 이하 수급자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면 40만원 공제하니까 60만원 남고 60만원에 대해서 30%를 추가 공제하니까 6, 3, 18, 18만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42만원이 되겠죠. 24세 이하의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경우에는 50만원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 25세 이상 초중고 학생과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20만원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30% 추가 공제. 이곳의 등록장애인은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한 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고요. 여기 등록장애인은 그 이외의 등록장애인들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30%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3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이 근로사업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을 하고요.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등은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24세 이하 수급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자동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76세 노인이 알바로 60만원을 벌었다 하면은 60만원에서 20만원은 일단 빼고요. 그리고 남은 게 40만원이죠. 40만원에 4, 3, 12, 12만원을 공제를 하면 28만원만 남죠. 28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만원 벌었더라도 나의 소득 평가액은 28만원이 되는 거죠. 실제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세 번째, 네 번째는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따로 분리한 이유는 앞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되는데 이것은 공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고요. 이 연금소득은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이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 부양비, 공적 이전소득을 말합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소득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자녀 장려금 등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보육료와 학자금 등 이건 또 특별한 경우잖아요. 이것도 빼주고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품 이건 빼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는데 그걸 소득으로 산정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했다가 또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서 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입니다. 장애 요인으로 인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건 또 빼줍니다. 그대로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고액제 후유증, 재활보조금 등은 지출 요인으로 빼주고요. 질병 요인으로 인한 금품, 만성질환 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한센인 피해 사건 위로 지원금 등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으로 빼주고요. 양육 요인으로 인한 금품,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자립촉진수당, 양육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농어민 가구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는 양육 요인으로 인한 금품으로 빼줍니다. 국가유공 요인으로 인한 금품도 빼주고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은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으로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은 소득 공제되지는 않고요. 금융재산 잔액으로 조회되는 경우에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빼주는 금액인데요. 1년에 6회 이상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 중 부양 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 지원 금액 총액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금액. 자녀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금액이 1인 가구 경우 31만원, 2인 가구 51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금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내는 국민연금이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제가 절반 부담하죠. 회사에서 절반, 제가 절반. 그 회사에서 내는 절반은 회사에서 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내는 10만 원에 대해서 75%, 7만 5천 원은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어민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 네 번째, 대학생 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해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이 금액을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은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득 인정액 중에서 소득 평가액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재산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득 환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득 평가, 실제 소득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계산하는지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환산액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거용 계산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내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하고요. 소득 환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소득 환산액 부분입니다.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 빼고 부채를 뺀 다음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합니다. 이 재산 중에서 주거용 재산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재산 중에서 주거용 재산은 다른 일반 재산과 다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주거용 재산은 사는 집을 말하고요.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됩니다. 조금 더 혜택을 줍니다. 집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어도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요.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외의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기본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를 하고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소득 환산율에 곱해지는 주거용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별로 보면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입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1.04%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일반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4.17%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주거용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고 부채가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에서 서울시 기본 재산의 공제 9,900만 원을 빼면 5,100만 원만 남고요. 이 5,100만 원에서 부채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3,100만 원이 되고 이 3,100만 원에서 주거용 재산 월 환산율 1.04%를 곱합니다. 그러면 32만 2,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32만 2,4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도를 둔 것이고요. 서울은 1억 7,200, 경기도 1억 5,100만원, 광역, 세종, 창원 1억 4,600만원, 그 위의 지역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들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고요. 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 1.04%, 이 넘어선 금액은 일반 재산 4.17%를 적용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살면서 1억 6천만 원 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고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은 4.17%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억 6천에서 한도 1억 4,600만 원을 뺀 1,4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17%를 계산해서 58만 3,800원이 되고요. 주거용 재산 한도액 내에 있는 재산에서 그 중에서 부채를 또 빼죠. 그런데 이 부채를 6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1억 4,600에서 600을 빼면 1억 4천이 되죠. 1억 4천에 대해서 기본 재산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1억 4천에서 7,700만 원을 빼면 6,300만 원이 되고요. 이 6,300만 원에 1.04%를 곱하면 65만 5,2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에 한도 넘어선 금액과 주거용 재산 환산액 이걸 합하면 이 금액이 소득 환산액이 되겠죠. 이 정도 소득 환산액이면 1인 가구는 안 되고 2인 가구는 주거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은 97만 6,609원이고요. 2인 가구는 162만 4천원입니다. 전세 자금과 보증금도 주거용 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거용 재산 1.04%를 적용하고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 집보다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고요. 부채를 빼고 소득 환산율 1.0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그 위의 지역, 시골 지역을 말합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살고 있다면 7천만 원에 보정계수 0.95를 곱하고 그러면 6,6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 기본 재산액 5,300만 원을 빼면 1,350만 원이 되고요. 이 1,300만 원에서 부채를 뺍니다. 부채가 1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5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되고요.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1.0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2만 4,8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소득 환산액 중에서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다른 재산에 비해서 훨씬 혜택이 큽니다. 한도도 있다는 걸 알아보았고요. 1.0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산 중에서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 부채를 빼고 이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거용 재산 1.04%를 적용해 보았고 그 이외의 재산, 일반 재산을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재산 중 주거용 재산은 사는 집, 전세금, 보증금을 말하고 일반 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을 말합니다. 기본 재산은 공제를 해주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 경기도 8천만원, 광역 세종 창원은 7,700만원, 그 이외의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순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하고요. 이 기본 재산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 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입니다. 금융재산은 6.26%이고요. 일반 재산은 4.17%를 적용합니다. 거주용 주택과 임차 보증금 등은 1.04%를 적용하고요. 한도액을 넘어선 주거용 재산과 주거용 이외의 다른 임차 보증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일반 재산으로 4.17%를 반영합니다. 일반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주택, 상가 등의 보증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임목,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자동차 중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보통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지만 일부 차량들은 이렇게 4.17%를 적용하는 일반 재산으로 해줍니다. 재산 가액은 공적 자료로 조회된 시가 표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 재산액을 일단 제외를 하고요. 부채도 빼고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서울 9,900, 경기도 8,000, 광역 세종 창원 7,700, 그 위에 5,300입니다. 일반 재산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일반 재산이 1억 5천, 부채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 재산 9,9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5,100만 원이 되고 여기에서 부채 2천을 빼면 3,100만 원. 3,100만 원에 환산율 4.17%를 곱하면 129만 2,700원이 됩니다. 일반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은 129만 2,700원이 되죠. 주거용 재산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에서 주거용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고 부채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똑같이 9,900 기본 재산에 공제하면 5,100만 원, 부채 빼면 3,100만 원, 여기에 1.04%를 곱하면 32만 2,400원입니다. 앞에 일반 재산은 129만 원, 주거용 재산은 32만 원, 거의 4배 차이가 나죠. 만약 1인 가구로 가정하면 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이 인정액을 넘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요. 주거용 재산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겠죠.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중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일반 재산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융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그 중에서 금융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평가는 실제 소득을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이고요. 소득 환산액은 각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산에서 기본 재산 부채를 빼고요. 그 재산의 환산율을 곱합니다.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고요.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평가 방법은 보통예금, 예금 등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입금액 총액을 말하고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펀드, 출자 지분은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등은 액면가액,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은 해약할 경우의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은 해약할 경우 받을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율을 보시면 금융재산은 6.26%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고요.
기본재산 공제액에서 서울은 9,900, 경기도는 8,000, 광역, 세종, 창원은 7,700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5,300입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기본적으로 500만 원은 일괄적으로 해줍니다. 3년 이상 장기 금융저축액 공제가 있어서 가구당 연간 500, 총 1,500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자립지원 적립금 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 다음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공제를 해줍니다. 금융재산 중에서 500만 원은 기본 공제하고요. 나머지 기본재산액이 남아있으면 또 공제하고 거기에 6.2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에 살면서 일반재산 6천, 금융재산 3천, 부채는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6천에서 대전 기본재산액 7,700을 빼면 마이너스 1,700, 아직 1,700의 여유가 있죠. 이 300만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500을 빼면 2,500만 원이고요. 아까 남아있던 1,700만 원은 기본재산 공제를 빼면 800만 원이 되고 이 800만 원에 대해서 6.26% 환산율을 적용하면 50만 8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중 소득 환산액이 있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재산을 소득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제가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거급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더니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급여와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고요. 일부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1인 기준으로 대략 97만원 이하가 돼야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합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내가 번 돈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다 차감하고 소득 평가액으로 하고요. 소득 환산액은 나의 여러 가지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에서 뺄 부분들을 빼고 나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재산 중에서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이라 하면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된다 이런 대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환산율 10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다. 그럼 그 200만 원이 100%로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1인 가구 경우에 9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인 가구도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수급자 자체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과 생계용 자동차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으로 환산해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보면은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입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배기량과 연식, 그리고 생계형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좀 더 기준이 강하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월 4.17%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승용차의 경우 1600cc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거이면서 10년 이상 오래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 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전제는 1600cc 미만이고요. 10년 이상이거나 200만원 미만. 그리고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1000cc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용차
뭐 다마스나 라보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만 된다는 거죠. 이거이면서 그것도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 4.17%로 일반 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100% 감면. 이것도 100이랑 2000cc 미만의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동차 한 대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생업용 자동차. 이 경우에는 기준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에 맞으면 이 자동차 가액에서 50%를 감면한 다음에 4.17%로 적용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랑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 없을 경우 소득활동에 곤란한 경우,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생업용 자동차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의 50%를 공제한 다음에 일반 재산 4.17%로 적용합니다.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 소득 환산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기본 재산에 공제를 하지만 차량은 기본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고요. 일단 생업용 자동차 가액에 50%를 적용하고 기본 재산액 남은 것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4.17%를 계산하면 되고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서울 거주하시는 수급자가 재산이 주거용 재산은 9,500만 원이고 자동차 가액이 2,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재산 환산율에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주거용 재산은 9,500만 원에서 서울 기본 재산의 9,9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4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겠죠. 2,200만 원에서 50%를 공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50%가 1,100만 원이고요. 이 1,100만 원에서 아까 추가 공제가 가능한 400만 원이 남아있죠. 이걸 빼면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700만 원에 대해서 월 4.17%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29만 1,900원입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혼자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 중에서 주거용 재산이 9,500만 원이고 자동차가 2,200만 원이다. 그럴 경우에는 소득 환산액이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다 합친 것은 29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월 소득 평가액을 합친 것이 소득 인정액이 되겠죠.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내가 번 돈을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에서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고요. 소득 환산액은 각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과 각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환산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소득 평가액 플러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금융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걸 다 합한 것이 최종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서 자동차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업용으로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써야 된다. 그런 경우,
그리고 아주 10년 이상 된 오래된 자동차, 그리고 금액이 200만 원, 500만 원 기준으로 저렴한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를 꼭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